네, 간밤에 전해진 증시 이슈들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닝 인사이트입니다. 자, 오늘도 토마토 투자 클럽 신기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해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사실상 타결을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또 하루 만에 계속해서 말을 바꾼 건데요. 이르면 이번 주말에 합의안에 서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명 이후에는 호르무즈 해협까지 즉시 개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정말 며칠 전이 아니죠. 몇 시간 전만 해도 타격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꾼 걸까요?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 이야기로는 이제 협상안이 이란 최고 지도부에 전달되어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3차 공습을 취소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부한테 승인 받았다라고 지금 트럼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협상안이. 그리고 이게 아마도 이번 주말에 유럽에서 합의 서명식이 열릴 수 있는데 자기는 참석 못하고, 그렇죠. 벤스 이제 부통령이 참석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시기 정확히 보고 지역 보고 거기다가 본인 참석 못하고 벤스가 부통령이 못한다.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진짠가 보다 싶었거든요. 콕 찍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공습을 이제 완전 뒤집어서 이건 뭐 극과 극으로 지금 달리는 거잖아요. 이게 몇 시간 만에 있었던 일이죠. 더 크게 때린다고 했다가. 그렇죠. 지킬 앤 하이드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은 아무리 트럼프 말이라고 해도 이거가 좀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또 이란 쪽에서는 이제 파르스 통신 같은 데서는 미국이 이란의 제안,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했던 제안에 살짝 물러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란이 하던 제안을 수용을 했다. 근데 아직까지 이란 최고위 승인은 안 났다. 이것도 엇갈리는 발언인 거잖아요. 근데 승인 가능성은 높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외무부 쪽에서는, 이란 외무부 쪽에서는 승인 안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승인 받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의 말이 아직까지도 좀 엇갈리는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이제 확 뒤집힌 거고. 그렇죠. 이제 또 트럼프가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란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은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높이 보고 있고. 어제 뭐 이제 또 PPI도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도매 물가 높기 때문에, 뭐 다음 달에 이제 그 CPI 높게 나올 게 거의 이제 확실하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스닥이 2.5% 이제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7.9%나 올랐습니다. 또 올라가니까 또 AI 반도체 이런 쪽들이 많이 올랐는데, 조금 인상적인 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2%대 올랐고, 브로드컴이 3%대 올랐어요. 근데 메모리 쪽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1%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올라갈 때는 메모리가 또 상당히 또 많이 올라가는구나. 역시 맞습니다. 가던 쪽이 또 가는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국제 유가하고 국제 금리도 이제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90불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렇죠. 금리들도 다 같이 내려왔는데, 이제 어쨌든 이거 보면서 시장에서 이야기되는 거는, 트럼프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말에 이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트럼프 생일이 6월 14일이라고 그래요. 14일이요? 이틀 우리 뒤군요. 생일 파티하기 위해서 이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맞춰가지고 혹시 서명식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자축의 의미로. 그럴 이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정말로 이제 타결이 된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 시간에도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에 굉장히 좀, 하방 압력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FMC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FMC에서 또 뭐 금리 인상 얘기가, 만약에 이제 타결이 된다면 FMC에서 금리 인상 얘기가 좀 잦아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서 생각하기에 이제 유가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다음 달 CPI는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점차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좀
감소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금리 인상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는 점점 잦아들지 않을까. 예, 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얘기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제 그림 좀 보여주시면은 네. FOMC 이제 CME 페드 쪽에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인데요. 이거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제만 하더라도 이 가운데 거 3.75에서 4.0의 금리 확률이 이게 제일 높았어요. 예, 예.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금리 동결 쪽이 제일 높아졌고요. 아, 이건 의미가 상당히 있는데요. 예. 그리고 금리 인상 쪽이 이제 내려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만약에 이제 그 타결이 되게 된다면은 네. 아마도 이게 이제 훅 빠지게 될 거예요. 금리 인상 확률이. 어. 예. 그리고 이제 금리 그 동결 쪽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어쩌면 예. 이쪽 3.25, 3.5인 금리 인하 확률이 또 치고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예, 인하까지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시장에 상당히 좀 이제 뭐 그 중요한 이제 하나의 이제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고 그럼 지수가 또 반등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지금 이제 야간 선물 쪽이 이제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네. 아니, 이 야간 선물 상한가를 예. 요즘에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 오늘 굉장히 떠서 시작을 하겠죠. 네. 이렇게 지수가 이제 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코스피고 또 코스닥이고 대형주들이 또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지수가 갈 때는 예. 대형주들이 또 가게 돼 있거든요. 또다시 이제 대형주들 장세들이 또 전개가 될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게 타결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제 뭐 재건주들. 아, 그러고 보니 최근에 재건주 얘기가 좀 뜨끔했는데 말이죠. 예. 재건주들 뭐 건설이라든가 건설 장비를 위주로 한 예. 재건 테마들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또 불리한 쪽들은 이제 방산 쪽들이 이제 뭐 일시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산주들이 이제 전쟁 끝나간다고 네네. 하니까 또 해운주들이 보면은 호르무즈 닫히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열리면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운주들이 또 이제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유불리를 좀 따져 보셔야 될 텐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이것을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주말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주말에 타결된다고 했다가 타결이 안 되고 월요일장 넘어가 버리면은 네. 이러면 시장에 또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그 주말 동안 반전이 있었던 적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렇죠. 늘 이제 중요한 일들은 꼭 보면은 예. 주말에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예, 그래서 만약에 타결이 불발되면은 아, 이거 충격 많이 클 것 예, 같은데요. 충격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주식 매수를 안 하기도 네. 그렇죠. 만약 타결이 되면은 월요일 날 또 올라갈 텐데 예. 안 하기도 좀 그렇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주식 매수를 하긴 해야 될 텐데 그 다 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조금 좀 남겨두시는 게 좋다. 예. 또 신용 쓰시는 것까지는 좀 안 하시면 좋겠다. 아, 위험성을 좀 줄이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매수 여력을 좀 남겨놓고 네. 놓더라도 시장이 하락할 때 좀 대응하는 게 좋겠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종목들을 사실 때 네. 실적주 위주로 사시는 게 좋아요. 아, 확실히 숫자가 나오는. 예, 왜냐하면은 시장이 예. 좀 또 흔들리더라도 네. 좀 내성이 있습니다. 실적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실적 섹터는 반도체가 되겠죠. 네. 네. 예, 그리고 또 화장품도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요즘에. 맞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쪽들 위주로 해가지고 실적주 위주로 좀 사신다면은 예. 예기치 못하는 또 시장 변동이 왔을 적에 조금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실적한 그 종목 중에 사실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건 백화점 이런 쪽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도 백화점주들도 이제 강하고 예. 이제 다음 달이면 또 실적 시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실적주들 위주로 해서 뭐 담아 놓으시면은 그나마 좀 안심할 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섹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종목으로 자세히 한번 봐보면요. 반도체 투톱은 계속 담아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셨는데 소부장이 또 최근에 약진하고 있잖아요. 소부장 주에서는 좀 담을 만한 실적주 있을까요? 소부장주들도 실적들이 다 좋을 텐데 네네. 소부장들도 일단은 뭘 보시는 게 좋냐면 시총을 보시는 게 좋아요. 소부장 쪽도 이제 주로 코스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소부장 전공정 시총 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예. 소부장도 사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 싶은 종목들을 예. 지금은 담아 놓으시는 게 하방 안정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예를 들면 조선 쪽에서는 뭐 타픽을 어느 종목으로 보고 계신가요? 어제 뉴스 나왔죠. 예. KDDX, 하나오션. 네.
예, 뭐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그쪽이 제일 뭐 매기도 쏠릴 것 같고 네. 모멘텀 좀 살아있기 때문에 뭐 한 종목 고르라면 지금으로서는 그 종목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재건 이야기 또 해주셨잖아요. 예, 예. 재건주들 사실 뭐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 중에 가장 좀 관심 갖고 계시는 종목 있을까요? 재건주들은 사실 이제 탄력성으로 본다면은 이제 뭐 작은 종목들이 가겠지만 네. 안정성이라든가 또 이제 원전과의 복합적인 뭐 모멘텀 본다면 현대건설이 뭐 제일 대장주이기도 하니까 예. 현대건설 사시면은 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그 섹터들, 종목들까지도 거론을 해드렸습니다. 이 점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구글이 TPU의 일부 생산을 삼성전자에 위탁할 가능성이 보도됐습니다. 일단 TSMC에 너무 수요가 몰리자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 조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TPU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TPU가 일단 뭔가요? 예, 일단 뭐 이제 그 구글이 TPU가 10세대까지 벌써 갔어요. 네, 새로운 그 AI 칩이죠. 예, 예. 네. 그 이제 뭐 시장에서는 TPU냐 GPU냐 막 이러고 있잖아요. TPU가 이제 뭐냐면은 잠깐 좀 그림 좀 보여주시면은 네.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게 CPU가 있고요. 제일 먼저 그렇죠. 알았던 네. 게. 그리고 GPU가 있고 네. TPU가 있지 않습니까? 예. GPU는 대표적인 회사가 엔비디아고 맞습니다. TPU는 이제 구글이 만들었는데 예. CPU는 예전에는 인텔이었죠. 네. 지금도 이제 인텔이 잘 만들어요. CPU는 뭐냐면은 뭐 논리 연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CPU가. 근데 CPU가 굉장히 두뇌가 좋은데 단순 작업을 CPU한테 계속 시켜버리면은 너무 예.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단순 작업을 빼요. 네. 그래가지고 만든 게 GPU입니다. 그렇죠. 그 G자가 그래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D 그래픽 같은 것들 구현할 때 보면은 단순 그 계산이 굉장히 많아요. 네. 특히 이제 행렬 계산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당해서 하겠다라고 네. 해서 만든 게 GPU예요. 예를 들면 CPU는 아주 똑똑한 1인, 예, GPU는 범부가 여러 명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GPU가 할 수 있는 일은 CPU가 다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GPU는 CPU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따와서 특히 예. 단순 계산 쪽으로 네. 그걸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계산이 이게 쓰이다 보니까 사실 그 그래픽에만 쓰인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에 쓰였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이런 데서도 단순 예, 계산이 많이 그렇죠. 사용되거든요. 그런 쪽에도 많이 쓰였는데, 근데 AI 시대를 딱 와서 보니까 AI 연산을 하는데, 특히 학습 연산 같은 걸 하는 데는 단순 행렬 연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행렬 연산을 하는데 예. GPU가 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GPU가 갑자기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예. 엔비디아가 떼돈을 벌게 됐죠. 그렇죠. 그 시대가 왔는데, 그러니까 GPU는 사실 AI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네. 예, 다른 것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GPU 기능 중에서 딱 AI한테 필요한 것만 핵심만 쏙 뽑아가지고 그렇죠.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TPU예요. TPU의 T자가 텐서거든요. 네. 그 텐서라는 건 뭐냐면 숫자 배열을 뜻하는데 그냥 AI 연산 쪽에서는 행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TPU는 우리는 그냥 행렬 그 중에서도 곱셈 예. 네. 연산에 최적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TPU가 할 수 있는 일은 GPU가 다 할 수 있어요. 예. 단지 그러려면은 이제 전력이 좀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TPU는 전력이 세개 중에서 제일 적게 들면서 예. 딱 거기 핵심 기능만 연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이 TPU인데 예. 특히 이제 뭐 추론 시장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열리면서 TPU가 이제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구글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세대를 높여가면서 TPU를 좀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TSMC가 지금 1.4나노로 이제 메인 프로세스는 맡게 될 것 같아요. 구글 예. 쪽에서 맡길 것 같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입출력 쪽에 이제 다이라고 해가지고 I/O 이제 게이트 같은 걸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메모리하고 그 메인 저기 칩하고 통신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 것 같아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그거 만들려면은 HBM도 필요하잖아요. HBM하고 다이하고 그리고 TSMC에서 메인칩 만들면 그것까지 삼성전자 받아가지고 패키징 하는 것까지. 오, 그래요. 예, 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TSMC가 워낙 많은 일을 여기저기서 많이 맡다 보니까 네. 네. 이제 뭐 한계가 오는 거죠. 삼성 파운드리한테도 이제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다라는 이제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어제 또 골드만삭스에서 또 어떤 얘기했냐면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 AI 투자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크다. 네. 이런 이제 또 얘기를 했고요. 시장이 지금 AI 투자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투자금이라는 거를 내년도 투자금을 보니까 1조 1,000억 달러 투자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AI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1,683조네요. 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잘 감이 안 오죠. 네. 최대 뭐 1조 4천억 달러, 이건 2,000조가 넘어요. 와, 그 미국이 국방 예산에 뭐 1,000조 뭐 쓴다고 그러고. 천조국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냐면은 1년 예산이 예. 지난 이제 그 25년 연말에 이제 책정됐던 예산이 727조 9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처럼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의 한 해 예산보다 몇 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2배 이상이고요. 네. 예, 만약에 1조 4천억 달러가 된다면 이건 3배까지도 갑니다. 아,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돈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투자가 지금 되면서 예. 칩셋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네. 또 이제 더 그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많은 칩셋이 필요하겠죠. 이러니까 TSMC가 그걸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뭐 기회가 분명히 오는 거는 분명하겠고요. 지금까지 메모리만 부각이 됐지만 네. 점점 파운드리도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봐야 되겠고, 특히 이제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커지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메모리의 어떤 그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질 거로 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제가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 시장의 꼭지는 메모리 꼭지가 만든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메모리가 특히 반도체가 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을 보실 때 반도체를 늘 중심에 두셔야 되고, 포트에 반도체가 없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제만 해도 반도체 소부장의 날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에 이런 소식이 나온다면 오늘 투톱이 만약에 특히 삼성전자만 급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시장이 이제 뭐 떠서 시작을 할 거고 예. 상당히 네. 이제 많이 갈 거기 때문에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들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시장 이후로 시장이 또다시 뭐 신고가를 내고 뭐 또 이제 방향성을 잡는다면은 또다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차피 주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